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있던 교육과정에선 정말 많은 공식과 이제 애들의 머리를 빠개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삭제가 됐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희소식이죠. 물론 범위가 줄어들면 그에 대한 해당하는 문제는 더 어려워지게 마련이지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얼마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국어 수업 듣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초선과 동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선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을 그릴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그려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걸 표시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평면에 대한 표시입니다. 근데 이 좌표 평면에 대한 표시도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하나의 반직선과 이에 대한 각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반직선과 각으로 표시를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원래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급 수학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뭐 배우게 되지만 복소 평면을 배우게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이 뭐예요? 네, 뜬금없는 질문이긴 했는데 각 하면은 네, 그래요. 그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각을 만들기 위해선 반직선이 두 개 필요합니다. 뭐 사실 직선이 두 개 있으면 뭐 각이 이렇게 뭐 4개씩 나오게 되겠죠. 반직선이 2개면 하나, 둘 해서 2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반직선들끼리 작은 값만 이렇게 생각을 할까?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이렇게 반직선이 이루는 큰 각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각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이 있으려면 반직선이 2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되는 반직선 하나는 이렇게 가로로 가는 이러한 반직선을 놓고 얘를 갖다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초선. 그래서 시초선인 반직선에 대해서 반직선을 하나 더 그리는데 이렇게 따로 그리는 이 반직선을 갖다가 요거를 동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초선과 동경. 그러면 시초선이랑 동경이 두 개의 반직선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각을 갖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각은 물론 여기 있는 작은 각과 큰 각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작다 크다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엄밀하게 하고 싶은 수학의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의 방향의 각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위로, 그 다음에 음의 방향의 각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아래로 이렇게 도는 거를 갖다가 이제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음의 방향의 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그러면 뭐 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여기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요 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칠 거예요. 각이 여기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런 각, 요거를 뭐 양의 방향의 각으로 얘기를 해서 이만큼의 각을 갖다가 알파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 알파라는 각은 알파 뭐 각도는 지금 우리는 일단 몇 도 몇 도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파도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은 그냥 여기 있는 시초선부터 시작을 해서 P라는 반직선 동경까지 요만큼의 각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알파만큼 간 이러한 각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보면은 두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요만큼의 각도를 갖다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각도를 일컫는 말은 한번 알파도 그 다음에 알파 360 더하기 알파도 뭐 이렇게 여러 바퀴 돈 거 다음에 알파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각을 여러 가지 숫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장미꽃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같은 향기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야,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요게 일반각에 대한 식입니다. 일단 제일 작은 거, 뭐 작아도 되고, 요 알파도는 360도보다 커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특수하게 어떤 하나의 특수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한 바퀴 돌린 거는 n이 1일 때, 두 바퀴 돌린 건 n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여러 바퀴 돌린 이런 각도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이런 식을 그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쓰여요. 요게 이 전체 각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나누게 되면은 일반 각도에 대해 가지고 각도가 쪼개지게 됩니다. 360도가 나누기 4하면 90도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알파의 90도가 4번 쪼개져 가지고 붙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근데 지금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거니까 일단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분면에 대한 거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평면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이렇게 있죠. 뭐 물론 앞에 제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제1, 4, 4분면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요 1사분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는 그냥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갖다가 요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시초선을 갖다가 여기 있는 x축에 대한 양의 방향으로 가는 x축만 갖다가 시초선으로 빼서 생각을 하면 요거랑 동경이랑 이루는 이 각도도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1사분면을 지났다가 2사분면을 지났다가 3사분면을 지났다가 4사분면으로 오는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1, 2, 3, 4, 4사분면을 정의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지금까지 한 설명은 그냥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여기 우리가 한 몇 가지 용어, 시초선, 동경, 그 다음에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양의각, 그 다음에 음의각, 요 정도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시오 입니다. 그러면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면 대충 한 요정도 있는 요정도 각도, 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요 2사분면의 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걸 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눈 각이 어느 4사분면에 속하는지 이거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세타라는 각도를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요 세타라는 각도는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하면 세타 더하기 세타랑 혹은 360 더하기 세타 혹은 이렇게 두 바퀴 돈 720도 더하기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타를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세타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네,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3분의 세타라는 이 각도는 요거를 전체적으로 3으로 나누게 되면 세타 더하기 120도 곱하기 n,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일단 상상을 할 수가 없죠. 120도를 갖다가 돌게 되면은 이만큼에서 여기서 120도가 넘어가게 되는데 얘가 3, 4분면에서 멈출지 4, 4분면으로 갈지, 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식만 보고. 그래서 부등식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세타라는 각도, 세타는 세타도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일단 세타를 전체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라는 각도는 360도 곱하기 n, 2, 4분면의 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습니다. 요 두 개 사이에 있는 각도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이거를 3으로 나누게 되면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그 다음에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으로 나누면 얼마야? 60도.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n은 정수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3개로 나누어서 n이 1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는 3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n이 1, 2, 3일 때랑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3에 대한 나머지로 퉁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일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1일 때는 3분의 세타라는 이 각도는 n이 1이니까 15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얼마야? 180도 보다는 작죠. 네, 그러면 요 각도는 2, 4분면의 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2일 때, n이 2일 때는 여기다가 얼마야? 240도 곱하기 30도니까 270도. 그 다음에 3분의 세타는 240도 곱하기 더하기 60도니까 300도. 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4, 4분면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n이 3일 때, n이 3일 때는 360도 더하기 30도니까 3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60도 더하기 60도니까 60도보다는 작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한 바퀴 돈 거는 어쨌든 4분면은 똑같을 테니까요. 그래서 얘는 1, 4분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n이 4일 때를 해보면 n이 4일 때 전체적인 식은 120 곱하기 4니까 480이죠. 480에서 360도를 빼면 150도, 180도 사이.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60도를 뺀 이유는 4분면을 판단할 때는 360도는 무의미해요. 그 4분면을 이동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n이 4일 때는 n이 1일 때랑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n이 5일 때는 n이 2일 때와 똑같을 거고,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런 식으로 3개씩 돌아가면서 그 각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여기 있는 2, 4분면, 4, 4분면, 1, 4분면에 속한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요 세타라는 이 각도를 갖다가 일반각이 아닌 그냥 각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4분면의 각도면 뭐야, 대충 한 100도라고 해볼까. 100도라고 표현을 해보면 3분의 세타는 그냥 뭐 3분의 100도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숫자를 했어? 120도로 할게요. 120도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40도가 돼서 1, 4분면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각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각에 대해서 항상 일반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길러야 돼서 요 각을 곱할 때는 상관없지만 나누게 될 때는 요게 좀 더 세분화되어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각은 요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좀 더 엄밀하게 쓰이긴 합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거지만 지금 일반각에 대한 간단한 맛만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이제 보시고 우리가 여태껏 했던 거랑 정말 많이 다르구나, 어렵다 라고 이렇게 쪼을 거 없어요. 어쨌든 삼각함수는 여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려는 게 수학원의 4분의 3 정도에 위치한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는 그냥 용어 알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해당하는 공식 2개 알고,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만 하면 끝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동경에 위치한 게 이거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각도가 있을 건데, 만약에 세타가 한 뭐 2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4세타도 여기에 똑같이 이 반직선 위에 똑같이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세타고 요것도 4세타인데 이거 좀 약간 애매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4세타가 더 큰 거다, 뭐 작은 거다, 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음수각도도 있으니까요. 근데 세타가 일단 0보다는 크기 때문에 4세타가 더 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360도 한 바퀴 돈 거의 몇 배만큼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뭐 사실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사고하시면 돼요. 뭐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두 동경의 방향이 반대이고 뭐 그런 각자의 경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각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을 참조하셔가지고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3세타는 120도 곱하기 n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데 세타는 이제 4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니까 주어져 있는 요 범위 안에 있는 아유 왜 3을 두 번 나눴어? 여기 3세타는 360도니까 120도.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n에다가 1, 2, 3, 4 혹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러한 것들을 대입을 해서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각도를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답은 각도 n이 2일 때인 240도가 답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세타와 5세타가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각도가 하나는 여기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각도랑 여기 두 번째 각도 이거를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게 되면은 180도 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뭐 큰 거로 하죠. 뭐 큰 거 베타를 5세타라고 하고 알파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180도 물론 여기서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라는 일반각에 대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4세타는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4로 전체적으로 나눠주면 180을 4로 나누면 얼마냐? 45도. 그 다음에 360은 4로 나누면 90도.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 속하는 세타의 각도를 정확하게 찾으면 얼마야? 90도가 한 번 있으면 안 되고 90도가 두 번 있으면 180도 더하기 45도니까 225도라서 안 되고 90도가 세 번 있으면 270도니까 270도랑 45도랑 두 개를 더한 315도가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아는 거는 어쨌든 세타라는 각도를 갖다가 주어져 있으면 그 세타라는 각도를 갖다가 확실하게 구하기 위해선 일반각을 사용을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도법은 호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도를 나타낸다 라는 이런 건데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완전히 일치하게 될 때에 여기 있는 중심각을 갖다가 1라디안으로 정의를 하는데 요거는 항상 똑같아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2배로 늘면 여기서도 호의 길이가 요게 2배로 늘기 때문에 요만큼의 이 각도는 완전히 똑같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여기 있는 게 180도 이렇게 두 반직선 시초선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동경 왼쪽으로 가는 거. 네, 여기 있는 이 180도라는 각도를 이루게 되는 게 이게 파이다 라고 요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호도법과 우리가 여태껏 각도를 불렀던 거 막 60도 이런 식으로 도를 붙이는 거 얘가 60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0분법 이거는 두 개가 파이 대 180이다 라는 비례식을 이루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도를 알고 싶으면 여기 x 대 60은 파이 대 180을 풀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3을 나눴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3을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x는 3분의 파이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하시다 보면 호도법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숫자를 많이 써야 되는 거를 갖다가 그냥 분수 한 번만 쓰면서 뚝 끝나게 되는 이런 되게 간단한 표기 방법이에요. 사실 그리고 호도법으로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의 그 공식이 되게 간단해지게 되는데 공식이 간단해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이 각도를 여태껏 이렇게 도를 달아서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호도법으로 표기할 때는 그냥 파이만 그냥 쓰시면 돼요. 파이에 그냥 얼마를 곱했다, 얼마가 나눠졌다. 이런 식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합니다. 요게 어떤 특정한 실수로 이렇게 대체를 시켜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전공 수학을 하실 때 조금 와닿을 얘기고
아직까지는 야 그냥 뭐 도 엿두면 또 뭐 60도 70도 이렇게 쓰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 삼각함수를 하게 되면서 파이를 이제 무진장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나갈 때쯤에는 여러분도 다 달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할 것 중에서 뭐 공식, 뭐 우리가 여태껏 알고 있었던 공식을 호도법으로 이용을 해서 두 가지 정도 좀 짧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 원의 둘레. 그치? 네, 거기에서 대답한 거 잘 했어요.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라고 중학교 때 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 3.14라는 거를 파이라는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일반적으로 R 이라고 표기를 하고 2는 그냥 그대로 냅둬서 보통 원의 둘레를 표현을 할 때는 2파이 R이다 라고 고등학교 때는 좀 더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보다 2파이 R, 네, 이게 훨씬 더 짧긴 하죠. 근데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 호의 길이 또 조금 더 단축시켜서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원의 둘레 한 다음에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래서 뭐 각도는 뭐 위에 써도 되고 밑에 써도 되지만 중심각에다가 요걸 쓰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각을 60분법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그 라디안으로 표현을 해도 되기 때문에 원의 둘레인 2파이 R 요거를 그대로 냅두고 360도는 아까 그 라디안으로 표현을 하면 2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중심각을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짝짝 나눠서 호의 길이는 R세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원래 호의 길이 이야기를 할 때 원의 둘레에다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지름 더하기 3.14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이렇게 중학교 때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간단하게 호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R세타. 단 세타는 라디안으로 표현한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호의 넓이 또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호의 넓이, 일단 원의 넓이를 먼저 생각을 하면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었잖아요. 이건데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360은 2파이, 그 다음에 중심각은 라디안으로 바꿨을 때 세타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짠 나눠지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호의 길이를 이렇게 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랭스에서 L 따온 걸 거예요. 길이 해서 요 L로 호의 넓이를 표현을 하자면 2분의 1 R, L, 네, 이런 식으로 호의 넓이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반지름 곱하기 3.24 곱하기 어쩌저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R세타 2분의 1 RL 이라고 이렇게 그 좀 얘기하는 게 좀 더 격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공식에 대한 대입하는 문제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공식에 대한 대입을 연습할 때는 대입할 땐 대입만, 그리고 공식을 쓸 때는 공식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의 길이가 파이, 중심각의 크기가 6세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호의 길이가 일단 R세타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공식이에요. 그걸 먼저 쓰시고 그거를 위에서 하나하나씩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 모르고 중심각의 크기 6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짠 6을 곱해주게 되면 R은 파이가 아니라 6,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넓이는 보통 S로 써요.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중심각의 크기랑 R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짠 나눠지고 답은 3파이. 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적용하는 건 개 쉽다. 네, 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뭐 어쨌든 일단 먼저 공식 쓰고 둘레 길이가 20인 부채꼴이니까 요 둘레 길이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일단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두 개가 같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채꼴의 둘레 길이인 20, 요거는 반지름 더하기 호의 길이인 L,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줄여서 쓰면은 L은 20-2R 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L도 0보다 크고 R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R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0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0보다는 크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넓이가 최대일 때 어쩌고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요 RL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L을 갖다가 위에 있던 식으로 바꿔서 정리를 하면 2분의 1 20R 마이너스 2R 제곱이니까 요거는 10R 마이너스 R 제곱, 네, 요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넓이가 최대일 때 어쩌고 최대 최소를 이야기를 할 때는 제곱 들어가면 2차 함수식이고 일반적으로는 그 산술기하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곱 들어갔을 때 2차 함수의 표준형인 완전 제곱꼴로 전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 아니까 반의 제곱은 5를 더해주고 빼주고,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전체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완전 제곱꼴인 R-5의 제곱이 0이 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R의 값은 5,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니까 L은 위에 있는 공식에 의해서 20-2R이기 때문에 10,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L은 R 세타니까 세타의 크기는 5, 10, 그 다음에 세타, 네, 이렇게 쓰게 되면 세타의 크기는 2입니다. 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오늘 한 거는 일반각이 그냥 이게 뭐야? 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맛만 보고 그 다음에 호도법으로 이용을 해서 여기 부채꼴의 넓이 공식 요거를 유도한 것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할 삼각함수는 이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좀 더 엄밀한 정의를 배워보고 그거에 대한 일단 함수를 들어가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